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4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키움증권 리서치 센스 아, 리서치 센터 글로벌 리서치 팀에서 이 리츠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추천 종목하고 몇 개 이제 지금 타이밍이 하반기에 이제 9월 달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인하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연준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른다 하는데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컨센서스를 좀 거슬러서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또 그게 바로 금융 충격을 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9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리포트는 50페이지가 넘는 건데 빠르게 뭐 주요한 것만 보고 어,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 리츠를 그러면 왜 지금 리츠를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항상 뭐 지금 뭐 이전에 항상 뭐 부동산 가격 막 폭등할 때 그때 뭐라 그랬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임대 놓고 그러는 사람들을 제일 이제 최고로 쳤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임대 수익이 나오니까 그런 건데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이에요, 일. 뭐, 저 월세 받으러 다니고, 뭐, 그리고 또 뭐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줘야 되고, 뭐, 이리저리 일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노동이죠, 노동.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리고 큰 돈도 들어가고,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이거를 하는 게 솔직히 개인이 하기에 쉽지만은 않다. 돈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부동산 전문 회사에서 알아서 잘 해준다 그러면은 저걸 어떻게 믿지? 그러는데 이게 이제 상장된 그러니까 부동산 회사가 상장돼서 리츠 형태로 이제 공동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형태의 투자 상품을 리츠라고 합니다. 리츠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에서는 이제 지금 금리 동결이 계속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다. 그러면 그때는 기본적으로 제일 수익률이 좋았던 게 채권도 아니었고 결국에는 리츠더라. 부동산이더라. 부동산 중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리츠이더라라는 의미로 해서 지금 이제는 리치에 들어가야 될 타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 보시면 썸머리에 보시면은 뭐 한 50페이지 좀 넘는데 썸머리 간단하게 해보면 자 리츠가 지금까지는 고금리 지금 최고 근래 들어서 이렇게 높은 금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바닥 다지기가 끝나고 이제 상승할 것만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은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상장 리츠는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 자산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되도록 예전만큼 이렇게 저금리로 가지 않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업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리츠 업종이. 그 중에 키움에서는 헬스케어,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스트림몰. 스트림몰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를 얘기하는 건데 뭐 이쪽이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3개를 추천을 했는데요. WELL 웰타워 이거는 이제 헬스케어 시니어 헬스케어 업종에 투자를 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아메리칸 타워는 데이터 센터 그 중에서도 뭐 통신 타워라고 하는데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통신 타워가 어떤 의미인지는 확실히 이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데이터 센터가 각광받으면서 이것도 뭐 이렇게 나쁘진 않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리젠시 센터스는 스트림몰에 투자를 하는 부동산 리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알아보고 50페이지니까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동결기고 이제 9월에 하반기 9월에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리츠가 항상 통상적으로 리츠는 장기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일반 주식을 아웃퍼폼 하더라, 아웃퍼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다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하는데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없죠. 물론 뭐 사고 팔고 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긴 하는데, 부동산은 그만큼 저 주식보다는 조금 주식이 가장 위험한 투자 자산이고 그보다는 조금은 안전하다. 뭐 망하는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이제 농사라도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부동산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예,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식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달 비용이 상승되어 있고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는 긴축 종료 구간에 리츠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린 금리 동결이 돼 있고 이제는 금리 인하 시기로 인하 사이클로 가게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지금 금리에 가장 센스티브한 부동산 업종을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배당 수익률을 포함하면 S&P 500보다도 이렇게 이만큼이 아웃퍼폼을 했죠. 그렇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시면은 근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근래 가장 높은 수준이고 여기서 더 올라가느냐 내려가는 쪽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도 그 노동지표 발표됐는데 좀 조금 그 둔화되는 실업률이 좀 올라가는 상황으로 나왔죠. 그래서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침체 쪽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둔화되고 있는 사이클이고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는 9월쯤에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지금이 타이밍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해서 미국 긴축 사이클 종료 이후에 아웃퍼폼한 립츠주 보시면은 뭐 이렇게 1분기 지나면 2분기 4분기 지나면 이 정도 아웃퍼폼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츠 투자가 지금 금리 동결의 최적의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뭘 투자를 해야 되느냐?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생활 패턴이 완전히 변화돼 버렸다. 그래서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피스의 수요가 많이 감소됐다. 그래서 금리 레벨이 높아져 있고 생활 패턴이 변화돼 있고 아까 얘기했던 재택근무 이런 거 그리고 수요가 그에 따라서 부진해졌죠. 그동안에 이제 공급은 많이 됐었는데 수요가 완전히 확 떨어지면서 공실률이 높아졌죠. 그리고 공실률이 낮아지면 뒤따르는 건 뭡니까? 렌트비가 하락하죠. 임대료가 하락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런 앞으로 뭐 이전에 2008년도가 부동산 리스크 아니었습니까? 부동산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부동산에는 뭐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리츠의 경우에는 이 오피스 비중이 크지 않고 과거 대비 무담보 부채와 고정금리로 많이 돼 있죠, 미국은. 그래서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이래서 오히려 지금 부동산 가격은 더 안 떨어지고 있죠. 고정금리로 비중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변동금리면은 이게 집값이랑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텐데 그렇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리고 다양한 유동성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고정금리로 받아놨던 거는 계속 낮은 금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겠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임대 수익률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러면은 그 타이밍에 뭐 이런저런 종목 잘 모르시겠으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VNQ 여러 가지 종목을 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섹터별로 다 담고 있는 ETF가 되겠죠. 리츠 ETF, 부동산 ETF가 되겠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한국 부동산 인프라 476800 요거를 저는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타이밍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지금 보시면 오피스가 가장 많이 떨어졌죠. 오피스가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 공실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랑 다 대출 받아서 하는 게 많으니까요. 10년물 국채금리와 캡레이트는 뭐냐면 임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제일 낮고 나머지 이렇게 캡레이트 임대 수익률이 훨씬 높네요. 그래서 리테일과 오피스가 제일 높네. 아파트하고 산업용이 그 밑에가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 요인은 22년부터 진행된 금리 인상 그리고 재택근무의 보편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급이 과잉되었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임대 수입이 임대 수입률이죠. 임대 수익률 부동산 가격과 임대 수입. 그래서 임대 수입도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잘 못 올리고요. 올리는 게 안 되고. 근데 부동산 가격은 또 아까 고정금리 하면서 잘 내려가기가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올라가요. 캡레이트가 잘 안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캡레이트가 상승이 나타나려면 임대료가 인상이 돼야 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진행돼야 되는데 렌트비 인상도 쉽지 않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압력이 증대될 수 있는데 잘 안 떨어져요. 고정 금리로 돼 있으니까 그렇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공실률도 높고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나 이런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CRE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CRE는 뭐냐면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해서 상업용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위험하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투자할 때 보는 이제 기초자산 임대료 관련 이제 수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NOI, Net Operating Income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임대료하고는 다르게 임대료 빼기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것과 공과금, 보험료, 재산세 이런 것들을 뺀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수익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임대 수익률을 막 얘기하잖아요. 임대 수익률을 얘기하면 잘못하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가 있다. 그래서 캡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NOI, Net Operating Income 나누기 자산 매입 가격, 그래서 캡 레이트 실제 투자 수익률이 되겠죠.
실제 투자 수익률. 그래서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이것저것 빠지는 거. 그래서 투자 대상이 A와 B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은 100억이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데 임대료가 7억이 나오고 A는 6억이 나와요. 그러면은 투자 대상을 어느 걸 골라야 될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선택한다는 거죠. B를 택하는데 그런데 이걸 잘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자, 실제로 NOI는 둘 다 똑같은 5억이 돼버리면 이 두 개가 같은 자산이 된다는 거죠. 수익률로만 따져보면. 근데 만약에 이런 건물들이 유지비가 더 들어간다. 유지비가 더 들어가서, 그게 3억이 돼서 NOI가 4억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로 이 투자 대상 B로 잘못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리츠에서 배당 관련 지표가 있는데 이제 FFFO라고 배당 성향을 말하고 주식에서는 배당 수익률이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펀드 프롬 오퍼레이션 배당 가능한 이익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대부분 당기 순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 마이너스 자산 매각 수익이 이게 리츠에서는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 안전성을 보는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 부채 비율은 보유 자산 중에 부채의 비중을 나타낸다. DSR이 아니죠. 그 뭐죠? 그 LTV. 예. LTV 맞나요? 론 투 밸류, LTV죠. 우리가 부동산 이제 대출할 때 몇 퍼센트 대출하느냐, 자산 론 투 밸류 해서 우리가 60% 10억짜리 아파트 6억 대출해 준다 그러면 LTV가 60%잖아요. 이런 게 이제 부채 비율이죠. 부채 비율이고 부채 비율이고 이자 비용을 NOI로 나눈 값은 이제 NOI가 임대 수익이잖아요. 임대 수익 빼기 뭐 이런 비용 부대 비용 들어가는 거 뺀 거잖아요. 이거를 분모로 하고 이자 비용이 어떻게 낮을수록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이게 낮을수록 좋다. 이자 비용이 낮을수록 좋고 임대 수익은 높을수록 좋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안 좋아진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 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을수록 좋죠. 이거는 낮을수록. 자, 그래서 이런 부동산 리츠 관련된 상품들은 금리가 배당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배당이 올라가죠. 여기보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이 금리가 나가버리니까 배당해 줄 수 있는 게 낮아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리츠의 그 프라이스는 떨어지게 돼 있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리츠는 이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관련된 증권 등의 투자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고요. 그래서 법인세가 면제되려 그러면은 배당 가능 이익에 그러니까 수익 난 거에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됩니다. 뭐 딴 데 쓰거나 그럴 수 없고요.
배당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안정적인 배당주로서의 기능을 가져가고 동시에 주식처럼 환급이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배당주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장 리츠는 금리와 매크로 그리고 증시 과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현상학 속에서 성장성 플러스 안정성을 보유한 굉장히 균형 잡힌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본 구조 보시면 부동산 투자 회사가 중간에 있고요. 지분을 투자하게 되죠.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임대료들이나 개발 이득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배당 가능 이익이 되겠죠. 이거에 90% 이상을 배당으로 해줘야 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길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솔직히 리츠가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초 자산이 이제 리츠의 기초 자산이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세부 업종이 14개가 있다고 합니다. 14개. 세부 업종이 14개가 있기 때문에 주거용이 가장 많고 리테일, 통신, 산업용, 헬스케어, 데이터 센터, 셀프 스토리지, 그다음에 오피스, 모기지, 뭐 특별 게이밍, 뭐 게이밍은 뭔지 모르겠어요. 숙박, 호텔도 있고요. 목재도 있나 봐요. 목재도 투자하는 게 있나? 그래서 이제 이게 전통적인 리츠, 뭐 오피스, 리테일, 주거용 등의 전통적 리츠가 있는데 요새 새롭게 나타난 이제 통신 타워,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헬스케어, 물류 센터 등이 이제 성장형 리츠로 구분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자, 그래서 리츠는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단점을 해소시킬 수 있다. 총액을 인수하는 부담, 소액 투자가 불가능하고 낮은 황금성을 보이는데 이것들을 모조리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에도 안정적인 수요를 보유한 헬스케어, 데이터 센터, 산업용 리테일 이런 업종들은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요새 AI에다가 AI 수요가 나타나서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는 이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노인들 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생활 패턴이 변했다. 그래서 리테일 사업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키움에서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시니어 하우징하고 데이터 센터 스트리머에서 하나씩 예, 제시하고 있는데요. 추천을 하나 이제 시니어 하우징에서는 웰타워, 그다음에 통신타워 리츠, 아메리칸 타워, 그다음에 스트림몰 리츠, 리젠시 센터스를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제일 눈길이 가는 건 예, 웰타워입니다. 웰타워. 노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 뭐 아메리칸 타워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요거 한 보초병으로 몇 개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업종별로 이런 배당률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웰은 그렇게 배당률은 높지가 않더라고요. 뭐 앞으로 뭐 성장할 건지 배당 성향이 올라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높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땡기지는 않은데 나머지들 보면 뭐 6%짜리도 있고요. 근데 뭐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오피스니까. 예. 리테일 4%고 리젠시 4% 정도 주고요.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다학 같은 경우는 6.25%나 주네. 통신 크라운 카스텔인가요? 카스티
6.36%나 주네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 하실 분들은 좀 뭐 보시고요. 그래서 각각 세 개 이제 투자 아이디어 보면은 뭐 고령화 시대가 돼서 뭐 이런 의료시설에 투자하는 리츠를 말합니다. 헬스케어 리츠. 어, 헬스케어 리츠는 또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시니어 하우징, 장기 치료시설, 요양시설, 의료시설, 연구시설 이렇게 네 가지로 또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내에서 65세 이상 베이비 부모 세대죠. 그래서 이쪽 인구가 좀 많다. 그래서 경제력도 굉장히 높고 홈케어, 호스피스 서비스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뭐 또 이것도 뭐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하네요. 하이퍼스케일, 코로케이션, 엣지 해서 임대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하이퍼스케일이 제일 어, 대규모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코로케이션은 이제 공유해서 운영하는 거고, 엣지는 이제 로컬 음, 로 하는 분산형 데이터 센터나 서버팜 등의 IT 인프라를 뜻한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이제 어, 하이퍼스케일 같은 경우는 아주 대형 그 데이터 센터인 것 같고요. 엣지로 내려갈수록 이제 로컬에 이제 작은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음,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뭐 공부해 보질 않아 가지고. 자, 그리고 음, 이것도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평균 렌트비의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AI가 지금 붐이 되면서 오픈 AI가 각광을 받으면서 데이터 센터에 예, 평균 렌트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스트림몰은 그냥 이 기존의 상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가인데 이제 이런 1층에 복합몰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음, 지역몰, 서핑 센터도 있고, 프리스탠딩 같은 경우 그냥 일반적인 상가를 말하는 거고요. 음,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뭐, 음, 이게 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이 지역 사람들의 있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모르니까 어떤 데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런 걸 모르니까 이거는 솔직히 투자하기가 조금 꺼려지네요. 예. 그리고 스트림몰이 뭐냐면 우리 뭐 모다 아울렛 같은 거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울렛 이런데 그런 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분석을 해보면 이제 웰 같은 경우는 지금 웰타워 웰타워는 이제 시니어 하우징에 투자를 하는 리츠고요. 예, 미국 최대 규모의 노인주거 의료시설 리츠로 캐나다랑 영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1900개 부동산을 운영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것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시니어. 자, 그리고 아메리칸 타워는 음, 데이터 센터인데 전 세계 25개국에 22만 4천 개의 통신 타워를 보유한 글로벌 최대 통신 인프라 리치다. 뭐 IoT랑 뭐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하고 있네요. AMT죠. AMT. 이거 추천하고 있고요. 저는 뭐 이렇게 뭐 땡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분산해서 VNQ 하나 하고
아메리칸, 웰 하나 할까? 그리고 리전시 센터스는 이제 스트림몰, 미국 대표 야외 스트림몰 니치 업체고요. 여기는 미국에만 있네요. 그래서 뭐 수요는 견조한 반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아무튼 요것도 그렇게 땡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리츠는 결국에는 어, 금리 동결하고 상승기가로 접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금리 이제 하락기로 접어들 때, 그러니까 채권과 같이 각광을 받는 자산이고요. 그리고 채권이 채권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금도 좀 올라가거든요. 하여튼 자산 모두가 좋아지는데 그게 이제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죠. 그냥 그 보험적 성격의 인하냐 아니면 리세션 침체가 닥쳐서 침체적 인하냐 이거에 따라서 주식은 달라진다. 주식의 이제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지금은 이제 채권과 리츠를 담아야 될 하반기 이제 초반부터 채권과 리츠를 담아야 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랜 감자였습니다.